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흥미롭죠? 이 책을 쓰신 일본 작가 우마이야 다코에이님은요, 역사를 거창한 학문으로 다가가기보다는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역사를 알아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요, 역사에 한번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고급스러운 맛에 이끌려 그 속에 깊이 그리고 오래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책은 총 6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고대에서 현대까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동서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 놓아서요, 시대에 따라 각 나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중세시대의 이슬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는 메카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명문 쿠라이족 상인이었다고 하죠. 무하마드는 610년 메카에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유일신인 알라에게 귀화하라는 포교 활동을 펼치면서요, 빈부의 격차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모두가 유일신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바로 부유한 상인이었기에요. 벌어놓은 많은 돈을 빈곤층 구제에 쓰기 시작합니다. 먹거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무하마드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이슬람교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주장에 그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무하마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게 되죠. 결국 이러한 박해를 피해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를 성스러운 이동, 즉 헤지라라고 부르고요. 622년을 이슬람력 원년으로 삼습니다. 메디나에서 무하마드 일파는 힘을 길러 630년에 메카를 점령하면서 지배층을 몰아냈고요. 그곳에 성전인 카바를 세워 이슬람교의 본거지를 삼죠. 그리고 나서는 무하마드 세력은 헤지라 지역을 거점으로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칼리프는 무하마드의 대리인이라는 뜻으로서요, 무하마드가 죽고 난 후 그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이슬람을 통치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되죠. 초대 칼리프 아부바크르는 이슬람의 내부를 단결하는 데 집중했고요. 이대 칼리프 우마르는 대외 진출을 꾀하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넘어 북동에 위치한 이란까지 진출합니다. 그는 642년에 니아반드 전투에서 이겨 이란, 이라크를 수중에 넣으면서요, 중동 지역에서의 이슬람 세력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 교육로가 부활했고요. 교육에서 얻어들인 이익은 이슬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죠. 더 나아가 비잔틴 제국의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으면서요, 이슬람의 대외 전쟁을 이슬람 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 즉 지하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하마드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란과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정복하는 게 일종의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슬람은 갈수록 강대해지면서요, 군사적 팽창을 하는데요. 다음 목표는 바로 기독교 세력이 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은 동유럽과 비잔틴 제국과 대치하기 위해 시리아에 전선기지를 마련하고요, 주력 정예군을 집결시키는데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정예군을 이끈 총독은 무아위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무하마드의 먼 친척불 되었죠. 그는 칼리프를 비롯한 장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요.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무아위야는 자신이 이슬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은 중단하고요, 군대를 이끌고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와 진격을 감행하죠. 그 와중에 4대 칼리프인 알리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661년 무아위야는 구테타를 일으켜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이렇게 군인 정권으로 세워진 우마이야 왕조는요, 비잔틴 제국의 공격을 본격적으로 재개해서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시도하지만요, 그들의 단단한 수비 앞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의 정복 야심은 그치지 않았고요. 발칸반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그들의 군대는 북아프리카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통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요. 유럽을 그 다음에 공격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711년 스페인을 점령한 후에 서유럽 세력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 세력은 제각기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요. 이슬람 세력이 위협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항하려고 서로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결을 이끈 중심 세력은 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었고요. 프랑크족의 카를 마르텔은 732년 트루프와티 전투에서 우마이야 군대를 격파합니다. 카르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바로 카롤링거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가 후에 서유럽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결국 이슬람의 위협이 서유럽을 단결시켜 통일로 이끈 원인이 된 셈이 되어버립니다. 군사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국가의 번영을 유지해왔던 우마이야 왕조는 프랑크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군사 시스템이 와해되면서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750년 새롭게 아바스 왕조가 건국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같이 군부로 이루어진 국가는 아니었고요. 경제 성장을 주력하면서 과거 왕조에서 군인 집단이 엘리트 특권 계급으로 취급돼 세금이 면제되는 그러한 군인들의 특권을 폐지하려고 했고요. 군사주의의 잔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에 군인들의 반발은 커졌고요. 아바스 왕조를 따르지 않는 군인들이 후 우마이야 왕조를 따로 건국하며 독립합니다. 시아파는 4대 정통 칼리프인 알리를 신봉하는 소수파이고요. 이에 비해 다수파는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딸 파티마의 사위인 알리와 그 자손만을 정통 칼리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고요. 이른바 반체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요. 그들은 우마이야 왕조도 아바스 왕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시아파는 탄압을 받아왔고요. 아바스 왕조 때 더욱 강력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시아파는 아라비아 반도를 떠나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파티마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와 같이 이슬람은 분단의 분단을 거듭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이슬람 각지에서는 여러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11세기에 이르러서는 투르크인 셀주크 왕조가 힘이 약해진 아바스 왕조의 실권을 빼앗아서요. 황제, 즉 술탄으로서 이슬람권을 통치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곧 12세기에 셀주크 왕조도 내부의 분열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요. 13세기에는 이슬람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방에 살고 있었던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일대는 몽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13세기 말에 몽골의 전성기가 지나가면서요. 다시 이슬람 세력이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한 부족의 수장이었던 오스만 1세는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 오스만 제국을 세웁니다.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지배자 계급이 다양한 민족 출신자였으므로 이슬람 통합국가를 만들었죠. 14세기 오스만 제국 황제 메메드 2세는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의 빌경지 발칸반도에 진출해서요. 1000년이나 이어온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어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지배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저는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를 리뷰해 보면서요. 이 책은 제목과 같이 세계사를 한 번에 알기 쉽게 요점만 잘 정리하여 흥미진진하게 쓴 책이라서요. 364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쉬지 않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없어서 다소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요. 세계사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주로 서양사가 많이 대두되지만요. 이슬람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들여다보니 이슬람의 역사도 곳곳에서 많은 왕조가 일어나면서요.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보니 세계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고요. 오늘날의 아랍 국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